거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원은 개성과 표현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진달래꽃과 열보다 큰 아홉, 양반전 이런 3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교과서 준비되어 있죠? 교과서 10쪽과 11쪽을 펴보겠습니다. 10쪽과 11쪽에는 이 3개의 소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쪽과 11쪽에 나와 있는 진달래꽃, 열보다 큰 아홉, 양반전 이 속에는 어떤 우리가 핵심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먼저 진달래꽃을 통해서 운율과 반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열보다 큰 아홉에서는 주로 역설의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반전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풍자입니다. 그 외에 관용 표현들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운율, 반어, 역설, 풍자, 관용 표현 이렇게 5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보이시죠?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의 옆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할아버지의 큰 옆얼굴 말고 여기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 아기를 아는 여인 이런 모습이 또 보이죠? 2가지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은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2 사람의 뒷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또 다른 모습이 들어있어요. 자, 눈치채셨나요? 나뭇가지 모양 안에 보면 아기의 얼굴이 있죠. 큰 얼굴, 손, 발 이렇게 신기한 그림이죠. 자, 마지막 맨 처음에 뭐가 보이셨죠? 새 3마리와 나무가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여자의 큰 얼굴이 보여요. 자, 이렇게 얼굴 윤곽, 눈, 코, 입. 자, 재밌는 그림들은 이 옥타비아 오캄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화가는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그림들을 그렸다고 해요. 자,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지 한 번 읽어서는 그 안에 담겨진 뜻들을 그냥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자세히 읽고 또 자세히 생각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뜻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역설, 반어, 풍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작품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또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런 그림을 오늘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기리보이의 교통정리라는 노래 가사를 선생님이 여기 썼습니다. 이 노래 선생님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느 부분이 재밌었냐면 여기는 맨 처음에 막 우리가 자주 걸었던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의 교통, 우리의 소통 이 부분 통으로 끝나죠. 교통, 소통, 고통, 먹통, 내비게이션이에요. 통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자, 이렇게 말의 어떤 규칙 또 리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억에 금방 남아요. 우리가 이러한 말의 규칙과 또 리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함께 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울 개념이 운율이라고 했죠? 자,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말해요. 운이라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되풀이되는 거를 말하죠. 흔히 우리가 뭐 라임을 맞춰준다 그러는데 라임, 우리가 보통 리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라임에서 온 말이죠. 여러분 리듬 악기, 뭐 리듬을 탄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해요. 시를 읽다 보면 말을 할 때와는 달리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시의 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리보이의 가사 한번 다시 볼까요? 엇갈려도 엇갈렸어. 자꾸 나오죠? 우리의 교통, 소통, 고통, 먹통. 통으로 끝나죠?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운율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아래 시들을 한번 보세요. 자, 운율을 만들어주는 방법 첫 번째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이 되면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밖에. 정지용 시인님의 호수라는 시 일부예요. 자, 이 시는 5자의 글자 수가 반복이 되죠. 자, 이 부분들이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전부 5글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운율감이 생겨납니다. 다음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배울 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자, 이 시는 7자와 5자의 글자 수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그 뒤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대체로 7자, 5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글자 수를 맞춰서 반복을 해주면 운율이 형성이 되죠. 두 번째 운율 형성 방법은 끊어 읽는 단위가 반복이 될 때 생겨납니다. 끊어 읽는 단위를 우리가 음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김영랑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시입니다. 한 행을 3번씩 끊어 읽고 있죠. 행이라는 것은 시의 한 줄을 말합니다. 1행, 2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행이 하나, 둘, 셋. 3마디로 끊어지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 시는 이 아래도 계속 이렇게 3마디로 끊어지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시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아래는 어떻게 되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전부 한행이 4마디로 끊어집니다. 4마디로 끊어지는 것이 이 시조의 대표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조는 4마디로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4마디로 끊어질 때는 사음보,
위의 시처럼 세 마디, 세 덩어리로 끊어질 때는 삼음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음보라는 개념이에요. 다음 세 번째 운율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면 또 운율이 생겨납니다. 박성룡의 풀잎이라는 시인데요.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또 몸을 통통거릴까요? 자, 좀 눈치채셨어요? 끝부분에 풀잎들은 뭐뭐리을까요? 풀잎들은 거릴까요? 뭐뭐리을까요?가 반복이 되죠. 같은 위치에 똑같은 말. 우리 교통, 소통, 먹통, 아까 기리보이의 노래하고 비슷하죠. 네 번째, 같거나 유사한 소리 또는 단어와 구절이 반복이 되면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시는 박두진님의 해라는 시예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그 일부분인데 해가 자꾸 반복이 되죠. 제목도 해이고 이 시 안에도 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래는 산이에요.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읽어도 운율이 형성이 되죠. 리듬감이 생겨나죠. 산이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율을 만드는 방법 다섯 번째.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 또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새학시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일부분인데요. 볼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또 어디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이렇게 는 같이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단어보다는 더 긴 문장의 구조, 비슷한 문장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자, 별 하나의 반복, 뭐뭐과 반복이 되죠. 자, 이것도 역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운율을 만드는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부 5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글자 수를 반복할 때 3글자라든지 7글자, 5글자라든지 일정한 글자 수를 맞춰줄 때 운율이 생겨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일정하게 끊어 읽어준다. 끊어 읽는 단위가 반복이 될 때 3음보, 4음보 우리 이런 걸 살펴봤었죠. 세 번째,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을 반복시킬 때 운율이 생겨난다는 거. 네 번째는 비슷한 단어, 비슷한 구절, 비슷한 소리 등이 반복될 때. 다섯 번째,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자, 우리 5가지에서 살펴볼 때 반복이 반복되죠. 자, 이 반복은 어떤 효과를 주나요? 당연히 리듬감, 운율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강조를 합니다. 자꾸 같은 말을 하면 강조가 되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율의 종류 보겠습니다. 시에는 운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는 운율이 시조처럼 뚜렷하게 딱딱 끊어지면서 겉으로 잘 드러나는 시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시들은 운율이 잘 안 느껴지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율은 2가지로 운율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껴질 때는 외형률, 은근히 느껴짐, 잘 안 느껴지고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의 내면에 자유롭게 흐른다.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해요. 현대시는 운율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안, 내자,
내재율, 바깥 외자, 외형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율을 찾을 수가 있죠? 소리내어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을 해서 읽다 보면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인용됐었던 윤동주 시인의 별에 는 밤이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뒷부분이 또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시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런 식으로 시조처럼 운율이 딱딱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반복을 통해서 은근한 운율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이 쓴 시인데 봄이라는 시예요. 우리 한번 이것도 볼까요? 자, 봄인가 봄, 여전히 솔로인가 봄. 자, 재밌는 시죠. 뭘로 끝나고 있죠? 봄이라는 단어를 뒤에 맞춰줬죠. 보통 우리가 라임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운율에 대해서 내재율, 외형률, 음보 이런 개념을 전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시의 운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은 정리를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운을 맞춰주는 방법을 이미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 운율을 맞춘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운율의 효과, 첫 번째, 소리의 규칙적인 질서로 인해서 음악을 듣는 듯한 즐거움, 리듬감을 준다는 거죠. 음악성을 줍니다. 두 번째, 작품의 독특한 어조를 이루고 일상 언어의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 운율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의 부금, BGM하고 비슷해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줍니다. 세 번째, 운율은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어 시의 의미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운율은 시에 무엇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다음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죠.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하도 반가워. 나비는 너훌너훌 춤을 춥니다.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송이송이 반겨듭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바람에 지니 나비는 울며 울며 돌아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 확인 문제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확인 문제의 정답을 적어서 올려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